네,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의 값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요, value assignment라고 짓게요. value assignment.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배열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각각의 방법의 이름을 짓기보다는 각각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의 원소값 대입입니다. 방법 1. 방법 1, 방법 2라고만 그냥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번이고요. 여기는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하나하나에다가 방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편하게 int 값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이름은 array1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int 3칸짜리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이게 기본 자료형 배열이죠. 자, 기본 자료형 int라고 하는 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3칸짜리 배열이고요. 그럼 방이 3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0번, 1번, 2번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array1이라고 하는 것에 0번에다가는 그냥 값을 그냥 3 정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사해서 쓸게요. 자, 그럼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에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뭘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빈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빈 객체 안에다가 각각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에 3, 4, 5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배열에다가 원소값을 대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거가 실행이 되게 되면 흰 메모리에는 방이 3칸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자, 이게 흰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흰 메모리는 빈칸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처음엔 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0번째 방에다가 3을 집어넣고 1번째 방에다가 4를 집어넣고 2번째 방에다가 5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3, 4, 5로 다 바뀌겠죠. 자,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출력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array1이라고 하는 것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냥 하나씩 따로 출력하지 않고요. 그냥 다 연결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array1에 0번, 1번, 2번 출력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그러면 3, 4, 5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3, 4, 5가 들어가겠지만 최초에는 000이 들어간 상태에서 3, 4, 5가 나중에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과 그 다음에 객체의 값 대입, 다시 말해 참조 변수의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이번에는 array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array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array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만 한 다음에 array2라고 하는 값에다가 그 다음에 각 객체를 대입했어요.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위에 거는 그냥 선언과 동시에 대입한 거고 얘는 선언하고 나서 대입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방법 1과 방법 2와 방법 3을 다 배우시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자, 마찬가지로 to2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첫 번째 값도 되는 거고 두 번째 값도 다 동일합니다. 실행시키면 3, 4, 5, 3, 4, 5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에 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흰 메모리에는 000이라고 하는 값이 일단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 값을 나중에 값을 바꾼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어레이를 만들 건데요.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3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new int 라고 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써볼게요. 이거 오류나죠? 이거 왜 오류인지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자, 배열의 두 가지 특징,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타입을 지정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의 타입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 몇 개를 저장하는지를 객체를 생성할 때 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new 하고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를 지정할지를 안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숫자를 쓰는 거 대신에 바로 내가 초기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4,5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3, 4, 5를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인트 배열을 만들으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얘는 위에 것처럼 3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요.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 또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초기 값을 주는 경우에는 여기는 또 빈칸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이겁니다. 여기가 빈칸일 때는 뒤에서 중괄호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빈칸이 아니면 중괄호를 뒤에서 안 찾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빈칸이 아닌 상태인데 뒤에 중괄호가 나오니까 오류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던 어차피 내가 숫자를 알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값의 대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바로 3, 4, 5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럼 그대로 그냥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으로 다 바꿔볼게요. 3, 3, 3. 자, 한번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 똑같이 결과가 3, 4,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대입 방법 2랑 두 번째 방법이랑 첫 번째 방법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냥 3, 4, 5라고 하는 대입 과정도 없고요. 또 하나 000이라고 하는 값을 일단 집어넣었다가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3, 4, 5를 집어넣으니까 훨씬 얘가 간단해 보여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첫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선언할 때 이미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뭐 이 배열에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넘어온 데이터 값을 저장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객체를 생성할 때 값을 정해 놓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제일 좋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도 여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확대하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객체를 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4번 예제를 만들 건데요. 4번 어레이를 만들 건데 다 444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위에서는 선언만 하고 그 다음에 array4라고 하는 값에다가 이번에는 3, 4, 5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언과 값의 대입을 같이 써도 되고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 1과 방법 2는 선언과 객체의 값의 대입을 같이 써도 분리해도 된다.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케이스죠.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이것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어차피 여기 new라고 하는 거, 배열이라고 하는 거 객체 만들 때는 new라고 하는 건 어차피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nt라고 하는 놈은 어차피 앞에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똑같은 거 어차피 뭐 굳이 쓸 필요 있나? 이것도 그냥 삭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식 표현이죠. 자, 그래서 int 배열. 자, array 5번 할 차례죠. 자, 5번은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것만 그대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3, 4,5 이렇게요. 자, 이게 가장 작은 간단한 표현인 거고요. 그게 방법 3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출력하면 실행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방법 1과 방법 2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장 약식 표현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분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array 6번이죠. 6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오류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방법 3이 제일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언과 객체의 값 대입을 분리하려고 한다면 마지막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불가능이라고만 써놓겠습니다. 불가능.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배열에 선언을 하고 값을 대입한, 선언한 이후에 값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셨어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분리가 안 되고 나머지 방법은 선언과 객체의 값 대입이 분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방법 1과 방법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객체를 선언하는 시점에 이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훨씬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값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택 메모리랑 힙 메모리에서의 초기 값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3. 자, 클래스 이름은 initial value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하고요. 첫 번째는 스택 메모리 값이에요. 자, 스택 메모리 값은 내가 값을 대입해 주지 않으면 빈 공간에 있다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제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화 되지 않음이라고 쓸게요. 강제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 초기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빈칸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스택 메모리에다 한번 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int value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값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system.println value 1이라고 출력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오류 나는 거 보이시죠? 자, 왜 오류가 날까요?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 메모리에 올라갈 텐데, 이 변수라고 하는 게 스택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스택 메모리에서 이렇게 빈칸으로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 빈칸으로 존재할 때는 값을 대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값을 이렇게 읽어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비어져 있으니까요. 자,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int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참조 자료이죠. 자, 참조 자료이라고 하는 놈은 힙 메모리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value2라고 하는 것은 참조 자료이든 참조 변수든 일반 변수든 모든 변수는 다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스택 메모리에 올라간다고요. 참조 자료의 진짜 값이 힙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에 얘는 값이 저장될 거고 얘는 번지가 저장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차피 모든 변수는 다 스택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택 메모리에 올라가는 value2가 참조 자료인 경우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value2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value2 쓰게 되면 value2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빈 값으로 존재할 테니까 얘도 오류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가 가셨죠? 자, 얘도 주석 처리할 거고요. 두 개를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메모리는 값을 초기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출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가 지금 다 안 됐으니까 이번엔 value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자료형 int 값을 내가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물론 0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초기화하셔도 돼요. -1이라고 초기화하던 뭐 100이라고 초기화하던요. 자, 그럼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value3를 출력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는 0이 나오겠죠. 이제는 스택 메모리 안에 값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그 값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그냥 이제까지 정말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자, 요걸 좀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int 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value라고 할게요. value4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0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int 배열이라고 하는 놈은 int랑은 다르죠. int라고 하는 건 기본 자료형이지만 int 배열이라고 하는 건 참조 자료형이에요.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번지를 저장하는 거죠. 위치값을 저장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번지에 해당되는 것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객실을 안 만들었으니까 번지를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소가 저장되어야 될 위치에 실제 지금은 내가 값을 집어넣을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어느 것도 객체의 번지를 가리키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내는 것이 바로 null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 같은 경우에는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실제 참조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가리키고 있는 놈이 없을 때는 null을 밖에 집어넣을 게 없습니다. 자, null이라고 하더라도 초기화가 된 거기 때문에 자, value4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null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제는 오류가 나지 않고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스택 메모리에 올라가는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 변수가 각각 초기화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출력할 수가 없고 초기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 특히 참조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null로 초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참조 자료형의 초기값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 메모리의 초기값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힙 메모리 여기는 강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내내 여기 밑에다가 예제를 짤 텐데, 흰 메모리에서는 강제 초기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기본 자료용은 어차피 흰 메모리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스택 메모리에 공간 변수 만들어지고요. 스택 메모리 변수 공간 안에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흰 메모리를 사용 안 해요. 그럼 흰 메모리에서의 초기값, 강제 초기화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랑 해당되는 거예요? 예, 참조 자료용에다가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 자료용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열, 어레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불리언 배열입니다. 자, 그럼 불리언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되는 거고요. 자, 세 칸 만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불리언을 저장할 수 있는 세 칸을 만들었고요. 그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자, i는 3보다 작은 동안 i++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방이 3칸이니까 3칸, 0번, 1번, 2번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자, 시스템.out print line 하고 나서 array1이라고 하는 것에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줄로 출력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print line 대신에 print를 쓰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쭉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계획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뭐가 나왔죠? false, false, false입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array1이라고 하는 요 참조 변수는 요 스택 공간에 올라온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실제로 객체잖아요. 그럼 객체라고 하는 건 불리언을 저장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자, 불리언에다가 내가 지금 값을 안 집어넣었죠. 다시 말해서 초기화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불리언, 이 흰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항상 초기화가 강제 초기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강제 초기화가 어떤 값이 될까? 이제 그게 남는 건데,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다 false죠. 그러니까 불리언은 강제로 false로 초기화가 되는구나. 값이 없으면.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리언을 해보셨으니까요. in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int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 int 바꾸고요. 자, int를 3개 저장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array2로 바꿀게요. 자, 그럼 array2라고 하는 것은 int로 배열이 흰 메모리에 만들어질 거고요. 3칸짜리가. 그 3칸짜리를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값 안 집어넣어줬죠? 자, 그 상태에서 실행.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000. 그러니까 정수는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0으로 초기화. 그 다음에 불리언이라고 하는 값은 false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false로 초기화. 자, 그러면 int와 불리언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로는 더블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똑같이 3개를 더블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거고요. array 03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0.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숫자는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0으로 초기화 되는 거고, 불리언은 false로 초기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 기본 자료형 배열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열은 배열인데, 기본 자료형을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배열은 숫자를 저장하거나 true false를 저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true false를 저장할 때는 false, 나머지 숫자는 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럼 0.0 3개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자료형입니다. 여기다 좀 쓸까요? 자, 여기는 기본 자료형 배열입니다.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기본 자료형 배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참조 자료형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소로 참조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하고요. 자,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array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로 초기화 되냐라고 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소 안에 지금 3칸짜리 방이 흰 메모리에 만들어질 텐데, 여기 안에 참조 자료형이죠. 그럼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의 참조의 의미가 뭐예요?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놈이 어느 놈도 가리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놈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의미가 null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널 이렇게 3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흰 메모리는 강제로 초기화가 된다. 스택 메모리는 강제로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 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료형 배열의 경우 불리언은 false로 강제로 초기화가 되고, 정수랑 실수는 0 또는 0.0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참조 자료형 배열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흰 메모리 내부에 다시 참조 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널로 강제 초기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 팁으로요. 배열을 지금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셨는데, 배열로 지금 포문을 돌렸죠. 지금 3칸짜리 배열을 돌리기 위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포문을 3번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요. 좀 배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열을 쉽게 제가 어레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어레이스에서 사용하는 이 정도의 기능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상 아무처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어레이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클래스인데요. 이 어레이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보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 여기 안에다가 배열 값을 집어넣으면 배열의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배열의 객체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를 한 번에 딱 출력을 시켜줘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일렬로 쭉 출력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위에서 지금 어레이스 1, 2, 3, 4를 펌으로 돌렸는데요.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레이 1, 2, 3, 4. 자, 어레이스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toString. 자, 이거 대문자로 썼죠? 이거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쓴 거고, 그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찍고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정적 메서드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두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 내가 포문을 돌리지 않아도 한 방에 얘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준다라고 합니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alse 꺾인 가로 안에다가 배열의 모든 원소를 쭉 써주는 겁니다. 자, 다만 만약에 배열이 개수가 100개다라고 한다면 100개가 쭉 너무 나열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를 10개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천상 이 포문을 쓰셔야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건 없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배열을 다 출력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좀 자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특징을 비교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4번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Primary and Reference Type이라고 할게요. Primary and Reference Type. 자,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뭐 실제 객체의 위치를 저장하느냐, 진짜 값을 가리키느냐, 저장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값을 복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기본 자료형의 값 복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값 복사라고 하지 말고, 스택 메모리, 스택이라고 할까요? 스택 값 복사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등호 연산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는 B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등호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등호 연산자 자체가 스택 메모리의 값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 자료형의 대입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이렇게 쓸까요? 자, 대입 연산. 그리고 대입 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택 값을 복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쓸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도 요걸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참조 자료형의 대입 복사입니다. 참조 자료형의 대입 연산, 역시 스택 값 복사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value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3이고요. int value 2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value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value 1이라고 하는 값이 3이 있는데 value 1이라고 하는 값을 value 2에다가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스택 값이 복사가 된다고요. 그럼 스택 값이 복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자료용이니까 값이 복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자료용은 스택 안에 네모칸 안에 값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제가 value 2라고 하는 값을 7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value 1이라고 하는 값은 3을 저장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얘가 3을 복사해 놨으니까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요게 value 2예요. 자, 그리고 요게 value 1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제가 만약에 value2라고 하는 값을 7로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7로 바뀌죠. 자, 그럼 여전히 value2만 7로 바뀐 거고요. value1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3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value1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두 번째 거에 value2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거에 value2를 찍어 볼게요. 자, 실행. 그럼 첫 번째 거는 3이 그대로 되어질 거고요. 두 번째 거가 7이 될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너무너무 당연한 거, value1과 value2가 있는데 내가 value2를 바꿨으면 value2만 바뀌어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참조례 자령에서는 전혀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죠. 전혀 다른 특징이 나타나죠. 자, 동일한 내용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배열이고요. array1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new int 3,4,5라고 하겠습니다. 자, 배열에 선언하고 객체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죠. 여기까지 쓰고 초기 값으로 준 겁니다. 그럼 3, 4, 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array1이라고 하는 게. 자, 이번엔 array2를 만들 건데요. 그 array2에다가 array1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똑같죠. 3, 4, 5라고 하는 놈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3, 4, 5의 위치가 카피가 되는 거예요? 스택 값 복사죠. 그럼 여기는 array1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array2가 있는데 array1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array1이 만들어졌을 때. 자, 그게 만약에 여기에 100번지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100번지예요. 자, 그럼 100을 저장하고 있을 텐데 실제 카피된 array2에서 카피된 거는 3, 4, 5라고 하는 여기 있는 블럭이 카피된 게 아니고 100이 카피됐을 거란 말이죠. 스택 값을 복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100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 객체는 하나인데 참조 변수가 두 개가 각각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꼴이 된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자, array2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0번 인덱스를 7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7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자, array 1의 0번째 것도 출력을 해볼 거고요. array2의 1번째 것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2의 0번째, 다시 말해서 array2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첫 번째 방은 이미 7로 바꿨으니까 얘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할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array1이죠. 이 array1의 0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array1의 0번째는 바꾼 적은 없지만 어차피 array2랑 array1이 동일한 놈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얘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7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에는 array1이라고 하는 놈도 7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7이 나올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네, 7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기본 자료형 자바에서 딱 8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개는 위에 것처럼 동작해요. 그 8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가 다 참조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두를 계산을 생각을 할 때는 밑에 것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배열의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5번으로 할게요. 클래스 이름은 read array data라고 하겠습니다. read.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열의 그 각각의 요소 값들을 읽기 전에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걸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길이 구하기를 먼저 할 거고요. 자, 배열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그 배열의 길이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각각의 원소들을 출력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출력하기 1이고요. 출력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배울까요? 세 번째 거, for each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의 길이 구하기입니다. 일단은 배열을 그냥 간단하게 선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배열, array는 new int 배열. 자, 초기 값을 바로 줘보겠습니다. 3, 4, 5, 6 이렇게 네 가지, 5가지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5개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array라고 하는 놈은 지금 칸이 5개짜리네요. 그럼 배열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배열의 인덱스 점 찍고 나서, 배열의 참조 자료에다가 점을 찍고 나서, length라고 하게 되면 배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system.out.println array.length.
자, 이 length라고 하는 놈은요, 읽기 전용입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8, 9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순수하게 읽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배열의 length를 구하게 되면 배열의 length라고 하는 것, 점 length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어레이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에 보면 5칸짜리 방이 있을 텐데 이 어레이.점 length의 의미는 이곳에 가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방의 개수를 쉬어라는 소리입니다. 방의 개수를 센다 하면 저한테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점 length예요. 그럼 결과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여기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출력을 한 줄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지금부터 할 텐데요. 그러면 방이 지금 5개죠. 그럼 방을 방 하나하나의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system.out.println array라고 하는 것에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방이 5개니까 여기 5개를 만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이 4번 인덱스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출력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5개밖에 안 되니까 5줄로 끝났지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00개를 저장하고 있으면 100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3, 4, 5, 6, 7 이렇게 다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문이라고 하는 걸 배운 거니까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배운 거니까. 자, 앞에서도 반복문 가지고 사용해서 for문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자, i는 지금 얘가 몇 개죠? 5개죠. 그럼 5보다 작은 동안 해야지 0번부터 4번까지 인덱스가 이동할 거잖아요. 자, i는 5보다 작은 동안 i++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system.out.println array i 번째 출력해라 라고 하면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i번째라고 하는 것이 i가 0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동될 테니까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100개라고 하더라도 코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똑같이 2줄로 끝나는 거죠. 여기 숫자만 100으로 이동되는 거겠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3, 4, 5, 6, 7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5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배열의 길이가 5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배열이라고 하는 요 선언한 부위가 엄청 위에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배열을 출력하고 싶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배열이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쳐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이 몇 개이든지 간에 5개짜리든 10개짜리든 100개짜리든 내가 array.length 하게 되면 어디까지 도르라는 소리입니까? 배열의 길이까지 도르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배열 0번부터 시작해갖고 배열의 길이가 5니까 5까지 도르라는 소리죠. 정확하게는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1까지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배열의 길이를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배열 전체의 모든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똑같이 3, 4, 5, 6.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했죠. 위에 방법으로도 했고, 밑에 방법으로 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줄만 띄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for each 방법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ach라고 하는, 문법적으로는 for each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이 array라고 하는 것이 배열이죠. 그리고 내가 이게 인덱스 i부터 시작해서 length를 가지고 와서 랭스까지, 랭스 바로 전까지 그대로 인덱스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조금 편한, 그러니까 외부 반복자라고 하는 기술을 쓴 건데요. 자, 일단 for, 문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에 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집합객체가 옵니다. 자, 집합객체라고 하는 거에는 대표적으로 배열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배열. 그리고 저기 뒷부분에 가면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여러 개의 데이터들 하나의 그 집합으로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원소, 꺼낸이라고 할게요. 꺼낸 하나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옵니다. 자, 이 정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for each 구문이에요. 쓸게요. for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합객체를 여기다 옮기게 되면요, 집합객체에서 하나씩 원소를 자동으로 포문이 알아서 꺼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랭스를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집합객체가 만약에 100개면 100번 이 포문이 돌 거고요, 1000개면 1000번 돌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씩 꺼내면, 예를 들어서 집합객체가 인트 배열이에요. 만약에 인트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 어레이라고 하는 놈은 인트 배열이죠. 인트 배열이면 하나 꺼내면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이겠죠. 그러면 그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인트 배열이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서 제가 자동으로 꺼내줄 텐데, 그러면 3이 꺼내질 거고 4가 꺼내질 거고 7까지 꺼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꺼낸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 부분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rray.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꺼낸 게 3이죠. 3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K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꺼낸 게 4죠. 그게 또 K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K는 계속 꺼낼 때마다, 이 루프가 돌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출력하면 될까요? K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얘처럼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꺼낸 것들을 K에다 집어넣어 줬을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5바퀴 돌 겁니다. 결과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집합객체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요, 훨씬 편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출력하는 방법으로는, 순서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는 for each를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더 간단해요. 이론 시간에 따로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앞에 예제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가능하죠. 자, system.out.println 출력하기 4라고 5라고 할까요? 출력하기 4. 출력하기 4. 자, 그러면 출력하기 4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arrays라고 하는 거 쓰면 된다고 했었죠. arrays라고 하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쓰고 toString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 객체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그냥 꺾인 가로 안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나열해서 컴마로 구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열의 데이터를 읽기 위한 방법으로 무려 4가지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배열의 값들을 출력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